예, 안녕하십니까. 자, 요즘 국내에 많이 판매되고 있는 미니 굴삭기 중에 E75ZA 이 미니 장비에 대해서 장비의 정기 점검, 수면 영장, 사용하기 편하게 기본 교육을 좀 제가 이제 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 굴삭기가 뒤에 있습니다. 2.5톤 미니 굴삭기는 보면은 앞에 작업장치, 상부, 하부 등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장비의 사용을 편하게 그리고 기본적으로 철저하게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캐빈 안에 운전석 안에 보면은 장기 정비 점검표가 있습니다. 이 정기 점검표를 기초로 해 가지고 장비 점검을 해 주시면은 사용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점검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의 좌측 뒤편에 보면은 정기 점검표가 있습니다. 네모, 세모, 동그라미, 별표 등등으로 해가지고 교환이나 점검이라든지 수시 점검 등등 이런 표가 있는데 그걸 참고로 해가지고 우리가 점검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옆에는 보면 또 재원표도 붙어 있습니다. 장비의 재원 등 요거를 참고로 하시면 좋고, 점검표 외에도 처음 장비를 구입하실 때 저희가 드리는 운전자 매뉴얼북이 있습니다. 이 매뉴얼북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을 하시면은 장비 사용하는데 아주 도움이 되실 겁니다. 기본 점검 10시간, 25시간, 50시간, 100시간, 250시간 이런 기본 점검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매뉴얼북을 참고를 해가지고 점검을 해주시면은 장비를 보다 안전하게, 튼튼하게 오래 쓰실 수 있도록 사용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참고 꼭 하십시오. 자, 저는 장비 10시간 점검, 1일 점검을 하기 전에 항상 습관적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뭘부터 하느냐? 장비 외관부터 살핍니다. 혹시 장비가 깨진데, 부딪힌데, 누수나 누유가 있는지, 자, 차도 보면서, 장비도 보면서 바닥을 유심히 살핍니다. 바닥에 만약에 기름이나 이물질이 떨어져 있으면 그 차에는 어딘가 모르게 문제가 있다는 소리죠. 습관적으로 바닥을 한번 살펴주고 장비 외관을 한번 검사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1일 점검을 구체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럼 가장 기본적인 우리 1일 점검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10시간 기본 점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엔진 후드를 열고 부동액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액은 이 보조 탱크에 보면은 지금 하이와 로우 사이에 들어와 있습니다. 예, 이 정도만 있어도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왜? 시동을 걸고 엔진 온도가 올라가면은 부동액은 양이 불어나기 때문에 보조 탱크를 확인하시고, 다음은 부동액 캡을 열어가지고 있는지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캡은 절대 시동이 걸리고 운전한 상태에서는 여는 게 아닙니다. 이 부동액 온도가 상승했기 때문에 화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식히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장비 시동 전에 확인하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다시피 충분히 있습니다. 이렇게 상태를 확인하시고 다시 뚜껑을 닫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액을 확인을 하시고 나면은 그 다음으로 확인해 주실 거는 엔진 오일 양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진 오일은 레벨 게이지를 뽑아서 닦아 주시고 다시 꽂고 떼서 그 양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엔진 오일 양은 충분히 정상적인 범위 안에 있습니다. 굴삭기 장비들은 엔진 오일이 조금씩 소모가 됩니다. 소모가 되지만은 지금처럼 시동을 걸기 전에 엔진 오일 양이 중간 정도 게이지 상태에 있으면은 충분히 정상적인 범위고요. 이거보다 조금 더 한 60%에서 80% 정도 차 있는 것도 정상 범위 안에 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는 정비하면서 엔진 오일과 오일 필터 등을 교환하도록 할 거예요. 지금 오일 상태는 이제 교환 주기가 되었기 때문에 색깔이 시커멓지요. 이 시커먼 오일도 좀 이따 갈고 나면은 또 깨끗한 오일이 될 겁니다. 하지만 양은 지금 정상적으로 있다는 걸 말씀드릴게요. 자, 다시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게이지를 다시 정상적으로 체결했습니다. 자, 그 다음 유관 점검 및 장력 점검을 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 펜벨트를 점검할 겁니다. 이 펜벨트가 늘어나거나 하면은 소음으로도 느낄 수가 있고 아니면 과열이 될 수도 있지만은 유관 점검이나 장력 조절을
점검을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자, 지금 보시다시피 펜벨트가 안쪽에 있습니다. 육안으로 보면은 쓸 수 있는 총량을 100%를 잡고 40% 정도 마모가 되었고 한 60% 아주 더 쓸 수 있는 벨트 상태인 것 같습니다. 또 여기에 플러스 뭐를 할 거냐면은 벨트 장력 조절을 한번 손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지손가락으로 가장 긴 거리에 있는 벨트의 중간을 손으로 눌려서 10mm, 1cm 정도 내려가면 정상적인 장력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한번 눌려볼게요. 예, 현재 장력은 거의 정상 범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장력을 확인하고 났으면은 그 다음에는 수분 분리기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수분 분리기에는 항상 우리 경유가 청결하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직분사 엔진이 오고부터는 가장 필요한 게 연료 관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뭐 연료 필터, 수분 분리기를 잘 관리해야죠. 필터는 우리가 상태를 지금 눈으로 육안으로 확인할 수가 없지만은 수분 분리기 같은 경우는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분 분리기에 수분이 찼을 때는 항상 다시 비워주고 다시 조립하는 거 필요하죠. 자, 현재 육안으로 보면은 밑에 수분이 좀 차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분도 털어내지만은 카트리지도 교환하는 거를 같이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육안 검사를 하고요. 자, 수분 분리기 육안 검사가 끝나고 나면은 다음은 우리가 작동류 양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동류 양 체크. 자, 지금까지 하는 것은 다 일일 점검입니다. 매일 장비 시동 전에 한 번씩 습관적으로 점검을 해주시면은 이 장비 사용에 유지에 정말로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작동류 점검. 오늘 작동류는 보니까 지금 대기 온도가 영상 10도 정도 조금 추운 날씨입니다. 추운 날씨라서 작동류 온도 레벨 게이지에 하단선 밑에 내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것도 지금 조금 작습니다. 원래 게이지의 중간 정도가 가장 좋지요. 그리고 작동류나 모든 기름 종류들은 이 온도를 체크할 때 영상 20도가 가장 적정 온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차 같은 경우도 지금 작동을 하고 작동류 온도가 올라가면 좀 더 올라가긴 올라가겠지만은 현재 상태는 살짝 부족한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좀 이따 작동류도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작동류 점검을 할 때는 가장 우리 현대 굴삭기의 기본 장비 세팅 모습입니다. 도자 브레이드를 위로 올려놓고 그 다음에 붐을 최대한 바닥에 내린 상태입니다. 자, 붐은 더 이상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바닥에 나란히 놓고 암도 끝까지 펼치죠. 버켓도 펼쳐줍니다. 자, 이 모습은 뭐냐? 모든 실린더를 최대한 오므린 상태가 되는 겁니다. 실린더 안에 있는 작동류를 다 회수를 시키고 작동류 탱크 안에 넣은 상태에서 작동류 체크를 하는 게 정상적인 겁니다. 자, 그리스 주입 요령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일주일씩 몰아가지고 한 번에 주입한다 이런 분도 계시지만은 저는 소량이더라도 자주 주입을 하는 편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모든 움직이는 관절 부위, 핀 부위에는 그리스 니플이 다 있습니다. 이 부위에 다 그리스 주입을 하는 거죠. 앞쪽에부터 킥카플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암 실린더, 붐 실린더, 그 다음에 스윙, 도자 브레이드 모든 곳에 다 그리스 니플이 있습니다. 여기에 주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스 주입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리스가 조금 삐져나올 때까지 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스 니플을 꼭 장착 후, 자, 하나, 둘, 셋. 자, 소리가 나지요? 자, 그리스가 자, 삐져나왔습니다. 자, 삐져나오지요? 이렇게 삐져나올 때까지 주시면 됩니다. 이게 장비 사용에 내구성에 참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렇게 매일 주는 게. 예, 일일 점검, 10시간 점검을 다 했고요. 자, 이번에는 50시간 기본 점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10시간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그리스 주입도 50시간이 있습니다만 제가 일상 점검으로 그리스 주입은 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수분 분리기 점검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좀 현장에서 가장 많이 필요한 거는 뭐 하부 트랙의 장력 조절, 그거를 지금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부 트랙의 장력 조절은 보면 하부를 먼저 보셔야 되겠죠. 이 상태에서는 점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우리가 잭업을 살짝 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전하게 잭업을 하고
하부 트랙의 장력을 조절하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부 트랙 장력 조절한 지가 한 50시간 지나는 것 같은데, 자, 지금도 보면은 조금 이 트랙에 그리스가 빠진 상태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저희가 체크를 할 때는 이 트랙의 가장 중앙부를 잭업을 시켜서 이렇게 처짐을 만듭니다. 처짐을 만든 상태에서 25Z의 미니 장비 같은 경우는 하부 롤러와 하부 트랙의 밑면이 매뉴얼상은 7에서 9mm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7, 9mm도 되지만은 현장에서는 줄자질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떻게? 손을 넣어가지고 이 손가락이 들어갈 상태 정도까지만 장력을 조정해 주시면은 쓰시는데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타이트해도 안 되고 너무 처져도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수시로 점검을 해야 됩니다. 먼저 보호 카바를 제거를 합니다. 카바를 제거하고 나면은 이렇게 그리스 닛불이 안쪽에 있습니다. 아이딜러 장력 조정 실린더와 연결된 그리스 닛불이 나오게 됩니다. 이 실린더 닛불에 그리스를 넣어주면은 장력이 짱짱하게 당겨집니다. 반대로 트랙이나 트랙을 벗겨서 수리할 경우가 필요하면은 안에 22mm 볼트를 풀어서 한 바퀴 반 정도 시켜서 그리스를 빼면은 트랙이 처지게 되겠죠. 그렇게 수리를 하면 되는 거고요. 자, 지금 이제 그리스를 넣도록 할게요. 자, 눈으로 보이시죠? 쭉쭉 잠겨 올라갑니다. 자, 제가 3번 넣고 난 다음에 손을 넣어 볼게요. 예, 손이 들어갑니다. 손가락이. 기본적으로 오른손가락이면은 10mm 이상 나옵니다. 이 정도만 들어가면은 사용하시는 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 주입이 끝나고 나면은 또 다시 보호 카바를 덮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대편도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우측에 이어 좌측편도 트랙 장력을 좀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됐습니다. 자, 모든 볼트는 적당한 힘으로 조아줘야 되는데, 이 토크 체결 압력은 쓰는 스패너나 크기에 따라 가지고 힘을 조정해 줘야 됩니다. 한번 이렇게 조아주면은 확실하게 이제 체결이 된 겁니다. 예, 2.5톤 굴삭기가 지금 이제 250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엔진 오일 교환이랑 연료 필터와 수분 분리기에 정비를 할 겁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쪽에 부품들이나 공구들이 장비를 구입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것들입니다. 자, 에어 클리너, 공기를 빨아들이는 필터지요. 그 다음에 유압 필터. 자, 유압 쪽에 탱크 안에 들어가는 필터입니다. 그리고 얘는 파일로트 필터라 해서 유압 쪽에 들어가는 필터예요. 그리고 얘는 수분 분리기의 필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엔진 오일 필터, 연료 필터가 됩니다. 저희가 교환할 거는 교환할 건데 얘네 3개는 교환할 타이밍이 아닙니다만은 이렇게 지급된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급을 하는 공구 박스입니다. 이 공구 박스에 보면은 필터 렌치, 그리고 소켓 렌치, 스패너, 드라이버 등 이런 것들이 다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공구만 가지고도 물론 충분히 우리가 정비가 가능하지만은 또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공구를 가지고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50시간 기본 점검 중에서 물론 수시로 점검하는 건데 제일 먼저 에어 필터의 청소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 필터는 외기 필터와 안쪽 필터 2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먼저 카바를 제거하고, 자, 카바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외기 필터가 있습니다. 이 외기 필터를 살짝 흔들면서 당기면 빠지죠. 자, 이 외기 필터는 재생이 가능한 필터입니다. 최소한 4번 정도는 안에서 밖으로 공기를 부어서 에어로 청소가 가능한 거죠. 불 때 공기의 압력은 3kg/cm 제곱으로 불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안쪽 필터, 얘는 건드리지 마십시오. 3번, 4번 외기 필터를 청소하고 난 다음에 통째로 교체를 하는 겁니다. 얘는 재생이 아닙니다. 그대로 놔두시고 우리가 청소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압이 센 컴프를 이용해서 불기 때문에 기본적인 안전복장을 갖추는 게 좋죠. 자, 첫 번째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안경. 자, 두 번째 먼지가 많이 납니다. 마스크도 쓰시고, 그 다음에 가능하시면 귀도 보호할 수 있도록 귀마개도 착용하신 후, 자,
에어건을 들고 안에서 밖으로 청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지금 먼지가 나오고 있죠.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50시간, 그 다음에 작업 환경이 안 좋은 조건에서는 더 자주 불어지면 공기 흡입량이 많기 때문에 좋은 겁니다. 자주 청소를 해주시면 좋지만은 최소한 50시간에 한 번씩은 청소를 해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품 에어 필터와 지금 다시 오늘 세 번째 재생을 한 에어 필터의 차이를 보십시오. 자, 오늘 세 번째 재생을 했기 때문에 다음은 신품 에어 필터로 교환을 할 겁니다. 이렇게 청소를 하시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생이 끝난 에어 필터는 분해의 역순이죠. 다시 그대로 조립을 합니다. 그냥 넣고, 자, 좌우로 살짝 흔들면서 끝까지 꼽아 주셔야 됩니다. 자, 됐습니다. 그리고 카바를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치를 밑에 쪽으로 오도록 조립을 하고, 자, 카바 체결도 끝이 났습니다. 자, 50시간, 100시간, 최소한 100시간 정도까지는 한 번씩 이렇게 청소를 주기적으로 해주시면은 장비 사용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출력과 상관이 많습니다. 25ZA는 구보다 엔진을 쓰고 있습니다. 연료 필터와 수분 분리기 필터가 되겠습니다. 자, 이 두 가지도 400시간 교환인데 아직 교환 주기는 저희 차는 좀 남았습니다만은 설명하기 위해서 이번엔 교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분 분리기부터 우리가 교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터만 교환합니다. 물론 수시로 수분은 제거는 해줍니다. 근데 오늘은 필터 교환을 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연료 공급 밸브를 잠그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그고 카트리지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클램프부터 제거를 해야 되겠죠. 자, 공구를 들고 과한 힘을 주면은 클램프 쪽이나 마운팅 쪽에 부서질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하게 자, 수분 분리기를 빼고 연료 색깔, 경유 색깔이 위에는 맑지만 밑에는 조금 탁합니다. 이쪽에 지금 수분이 좀 찼다는 소리입니다. 저희들은 수시로 청소를 해줬기 때문에 지금 수분이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경유는 폐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장비 중에 보통 중대형으로 가면은 수분 분리기에 드레인 밸브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비는 미니 장비이기 때문에 드레인 밸브가 따로 있지 않고 이렇게 통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풀어가지고 버려주시고 새로 채워주시는 게 맞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또 다시 재생을 하기 때문에 잘 청소를 하시고요. 자, 패킹도 잘 청소를 해줘야죠. 재생할 거기 때문에 깨끗하게, 최대한 깨끗하게. 그리고 연료 라인과 유압 라인을 우리 정비할 때는 기본적인 면장갑을 착용하시면 안 됩니다. 맨손이나 이렇게 고무장갑을 착용하시고 작업해 주셔야 됩니다. 자, 깨끗이 놔두고, 자, 이제 필터를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필터는 그대로 빼시면 됩니다. 빼시고, 자, 폐기할 거니까 바닥에 오염되지 않도록 그냥 그대로 폐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모든 엔진오일과 함께 같이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분해 역순으로 다시 조립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새 필터를 들고 조립을 하도록 할게요. 자, 제자리를 찾아서 확실하게 조립을 하고, 자, 수분 분리기를 다시 역순으로 조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터는 꼽았기 때문에, 자, 클램프와 카바, 그리고 바킹은 깨끗이 세척은 한 거지만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요. 자, 바킹을 조립을 하고, 클램프 조립을 다시 합니다. 자, 이게 위치를 잘 맞춰야 됩니다. 자, 돌아가는 데까지 돌려주고, 그 다음에는 이제 드로클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료 필터를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필터 렌치를 이용. 자, 필터 렌치는 체인식으로 저희 건 좀 좋은 거를 드립니다. 자, 요거를 가지고 지금 오른쪽으로 조으면 좋아지고 왼쪽으로 풀면 풀리기 때문에 다시 풀어야죠. 자, 풀 때는 이렇게 필터를 체결을 하고 잡고, 자, 끝까지 당기신 후, 자, 걸어줍니다. 걸어주고 이런 식으로 잡아주고 왼쪽으로 적당한 힘을 가하시면은 풀리게 되죠. 자, 어느 정도 풀어졌을 때는 손으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염된 필터는 다시 연료와 함께 다 폐기 처분할 거니까, 자, 통에 받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새로운 필터로 교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연료 필터고요. 자, 연료 필터를 밀봉되어 있는 밀봉지를 제거를 하고, 필터를 교체하기 전에는 항상 필터의 패킹부에 연료 필터는 연료를, 그 다음에 오일 필터는 오일을 짧게 도포를 내서 발라주셔야 다음에 이 필터를 다시 뺄 때 수월습니다. 만약에 지금 도포를 안 하고 작업을 하게 되면은 지금 쓰시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음 정비 때 상당히 곤란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빠지지가 않기 때문에. 자, 지금 준비된 연료 경유를 살짝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필터 부위에 충분히 발라주시고 조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전에, 아니 좀 옛날 차들은 이 필터를 교체를 할 때 이 필터 안에 연료를 가득 채웠었습니다. 왜? 연료를 가득 채우지 않고 조립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때는 펌프를 가지고 펌프질을 했었습니다. 연료를 당기기 위해서. 근데 지금 차들은 어떻게 되느냐? 연료 펌프가 자동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연료 필터를 교체한 후에 키를 1단으로 키를 1단으로 ON으로 놓으면은 이 연료 펌프가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15초에서 30초 정도 연료 펌프를 작동을 시키면은 이 연료 라인에 필터까지 연료를 가득 채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보다 지금은 작업하기가 되게 편안하고 수월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조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립 전에는 항상 청결 상태를 보도록 할게요. 조립부 외에도 그 주위에도 오염된 것들은 다들 청소를 해주고 정리를 해주는 게 좋지요. 자, 그리고 최대한 깨끗이 조립을 합니다. 자, 손으로 최대한 돌려주고 나머지 트러크를 내도록 할게요. 예, 너무 강하게 하는 것도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적당한 힘으로 트러크를 냈습니다. 자, 이제 필터 조립이 다 끝났습니다. 필터 조립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키를 일단 돌려서 연료를 공급을 할 건데, 자, 그냥 공급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안에 진공이 잡힌 상태입니다. 먼저 잠궈진 밸브를 열어줍니다. 열어주고, 자, 위에 보면은 10mm 짜리 볼트가 있습니다. 이 10mm 짜리 볼트를 유림을 시킬게요. 자, 에어백이 기본입니다. 자, 이렇게 놓고 한 다음에 연료 탱크에 공기가 잘 들어가도록 탱크를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라옵니다. 기름이 차기 시작하지요. 이런 식으로 기름이 차기 시작하면은 위에 흘러나올 때까지 차기 시작하면은 다시 저어주면 됩니다. 자, 이제 흘러나오기 시작하지요. 그러면은 기름이 다 찼는 거죠. 다시 이제 저어주겠습니다. 자, 확실히 저어주고, 자, 그 다음에 연료 필터에 이제 에어백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연료 에어백기 플러그를 풀어서 이쪽에서 연료가 나올 때까지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어백기를 위해서 14mm 스피너를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공기가 빠질 수 있도록 충분히 유림을 시켜줍니다. 자, 지금 이제 다 연료 개통에 준비가 된 상태입니다. 자, 키 일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펌프가 돌아가죠. 자, 연료가 넘쳐 나왔습니다. 자, 연료가 넘쳐 나오면은 다시 플러그를 조아 주시고요. 자, 확실하게 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동을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료 필터를 갈고 난 다음에 다시 시동까지 되는 것을 확인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정비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엔진 오일을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오일 필터도 같이 교환을 해야 되죠. 우리 소형 굴삭기 같은 경우는 250시간 매 교환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오일 양은 점검하고 보충하는 거 수시로 하셔야 될 거고요. 자, 그래서 오일 필터, 그 다음에 순정 오일을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일을 교환하기 위해서는 오일부터 빼야 되겠죠. 자, 보시겠습니다. 엔진 오일 주입구를 열고, 자, 지금 나오는 차들은 참 잘 되어 있죠. 깔때기 없이도 부을 수 있습니다. 정비성이 좋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뚜껑을 열어서 잘 치워놓고 다시 밑에 자, 5.7L의 엔진 오일이 들어가죠. 엔진 오일을 제거를 하고, 자, 엔진 오일이 이제 거진 다 빠졌습니다. 2.5톤 구보다 엔진은 5.7L의 엔진 오일이 들어가는데, 기본적으로 다 빼도 5.7L까지는 빠지진 않을 겁니다. 아마 한 5L 가까이는 빠질 것 같은데, 적당량이 아마 잔유가 남을 겁니다. 자, 모든 오일이 제거가 되고 나면은 다시 배출 볼트를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채우고 나면은 반드시 22mm 스파너를 이용 드로크를 내주도록 할게요. 자, 폐 오일을 이제 다 빠졌습니다. 빠졌기 때문에 오일 필터를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일 필터는 전용 공구를 이용해서, 자, 필터 공구를 이용, 자, 빡빡하지요. 자, 몇 번만 유리미를 시키면은 쉽게 풀릴 겁니다. 이제, 자, 이제 쉽게 풀리기 오십니다. 자, 이제 손으로 풀어볼까요? 자, 풀기 전에 오일이 필터 안에 남아있는 오일이 바닥에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카바를 이용해 가지고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폐유를 받을 수 있는 전용 통을 준비를 하시게 되면은 우리가 환경과 보호할 수 있겠죠. 자, 남아있는 걸 다 풀도록 하겠습니다. 오일 필터를 다 풀었습니다. 풀고 나니까 남아있는 잔유들이 바닥에 조금 떨어지고 있는데 미리 준비한 통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렇게 준비하는 것도 참 도움이 되는 노하우인 것 같습니다. 자, 새 오일 필터로 교환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오일 필터 패킹 부위는 이렇게 엔진 오일을 이용 패킹에 도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도포를 잘 해야만이 다음에 뺄 때 자연스럽게 잘 빠집니다. 필터가. 자, 도포를 하고, 자, 다시 조립을 하도록 할게요. 자, 필터는 순정 필터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분해 역순으로 손으로 끝까지 조아주시고, 더 이상 조아지지 않을 때까지 조아주시고, 전용 공구를 이용 드로크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조임이 끝났으면은, 자, 아전에 폐 오일을 받으려고 넣었던 것도 제거를 해주시고요. 다시 주위를 깨끗이 정리를 하고요. 이제 오일을 부을 건데, 오일 붓기 전에도 이 주입구 쪽에도 깨끗이 정리하고 청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일 주입을 합니다. 현대 순정품 오일 4계절용 14W40 CI4 를 넣습니다. 지금 이 오일은 6L짜리인데 여기에는 5.7L가 들어가지만 잔유가 있다 생각하고 한 4.5L 정도를 넣고 그 다음부터는 오일 레벨 게이지로 가지고 점검을 하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정비성이 아주 좋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전에 나왔던 장비들은 깔때기를 이용해서 안 좋은 자세로, 정말 힘든 자세로 오일을 채우곤 했었는데, 지금 25ZA 같은 경우는 부동액 엔진 오일
교환하기 아주 수월하게 되어 있죠. 자, 제가 봐서는 한 4.5리터 가까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자, 오일 레벨 게이지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자, 4.5리터 정도를 넣었는데 벌써 레벨 게이지 끝단부에 찍히기 시작합니다. 자, 오일을 교환하고 나서 오일을 넣을 때는 레벨 게이지에 하이 로우 선에 한 90%까지는 채워주셔야 됩니다. 왜? 지금 연료 필터 속에 오일이 없습니다. 연료 필터 속에 오일이 들어갈까지 계산해 가지고 한 90% 선까지 채워주시면은 나중에 시동을 걸고 난 다음에 충분히 오일이 공급되고 나면은 아마 중간선이나 60% 선까지 맞춰질 겁니다. 자, 부족한 보충분을 다시 더 넣도록 할게요. 자, 한 번 더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오일 보충이 끝났습니다. 게이지 상에 거의 하이까지 맞춰져 있는데 이 정도 맞춰져 있고 한 다음에 시동을 걸고 오일이 충분히 순환되고 다 채워지면은 아마 한 60-70% 선에 맞춰질 것 같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히 괜찮은 양입니다. 자, 이제 오일 공급이 끝났으니까 시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일 뚜껑을 다시 오염되지 않게 잘 정리하신 후에 닫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진 오일 교환이 끝나고 이제 시동을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환 후 시동을 걸었는데 전체적인 컨디션, 엔진의 컨디션이 훨씬 좋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충분히 워밍업을 시키고 다시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일 보충 시에 90에서 거의 하이선까지 맞춰졌던 오일이 시동 후 20-30초 지난 후에 다시 찍어봤습니다. 점검량은 60에서 7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아주 잘 넣은 겁니다. 자, 이렇게 쓰다 보면은 중간중간 점검하면은 약간의 소모량도 있을 수도 있고. 자, 엔진 오일이 여기서 보면 그러면 차는 소모가 없는데 왜 그 굴삭기는 엔진 오일이 소모를 이야기하느냐? 보통 엔진 메이커에서는 엔진 기울기를 30도 이상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 굴삭기 같은 경우는 작업 환경에 따라서 하다못해 차의 상하차를 할 때도 벌써 굴삭기는 45도, 50도까지 기울기가 기울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엔진이 기울어지기 때문에 엔진 오일 소모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조건이.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넣어 놓고 자주 점검을 하고 혹시나 줄게 되면은 소모를 하게 되면은 보충해 주는 걸 권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 차 요번에 점검했을 때도 많은 소모는 없었습니다. 엔진 오일 교환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압 오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이드 카바를 열면은 이렇게 두 개의 탱크가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 보이는 노란색 탱크는 우리가 지금 보는 작동유 탱크가 됩니다. 작동유 탱크. 자, 그리고 우측편에는 연료 탱크가 되겠죠. 작동유 탱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작동유 리턴 필터입니다. 자, 이 리턴 필터는 저희가 지급하는 지급품에 있는데 1000시간마다 교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뚜껑이 있습니다. 이 뚜껑 밑에 좀 전에 보셨던 필터가 있는데 그 지금 만약에 필터를 갈게 되면은 작동유 교환과 함께 요 볼트 4개를 풀어서 뚜껑을 열면은 안에 필터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스프링이라든지 카바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것도 다 제거를 해가야 되는데 개인이 하시기에는 좀 어려울 거고 이 안에 필터가 있다는 것만 아시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우리 작동유 탱크의 뚜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른 장비들은 유압 작업을 하게 되면은 작동유 탱크에서 잔류 압력을 제거해 주도록 밸브가 달려 있습니다. 그 코크를 눌러주면 되는데 이 미니 굴삭기 같은 경우는 이 뚜껑 안에 모든 장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에어백이는 해주지 않고 작업을 하셔도 됩니다. 자, 작동유 지금 로우선에 있죠. 여기서 조금만 더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뚜껑을 열고 여기에 현대 건설기계의 순정 작동률을 조금만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게이지 선의 중간 정도 올 때까지요. 자, 먼저 깨끗한 오염되지 않은 깔때기를 한 개 놓고 위에서 보충을 하고 옆에서는 봐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압유를 보충을 하였습니다. 유압유 게이지에 보면은 위에서 밑에선 중간 정도까지 되어 있죠. 지금 이 날씨 에는 딱 이 정도 채우면 딱 맞습니다. 물론 작업을 하면은 유압유 양이 늘어나서 조금 더 올라올 거고 또 영하로 떨어지면 조금 더 줄어들겠지만은 이 온도에 이
정도의 양이면 아주 적당한 것 같습니다. 자, 유압류 보충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상 점검을 항상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비 시동을 걸고 난기 운전, 그리고 어느 정도 엔진이 예열되면은 워밍업, 유압류를 돌려주고 이제 작업에 투입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활 습관을 들이는 게 장비 사용에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